흐르는 클래식.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마다 찾아오는 클래식 감상 시간, 흐르는 클래식입니다. 여러분은 음악회를 자주 다니시나요? 저는 이번에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에 다녀왔는데요. 클래식 공연은 무조건 비싸기만 할 거란 예상과 다르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대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끔 영화관 대신 직접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 콘서트홀에 가는 것도 신선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만나보실게요. 오늘 준비한 클래식과 친해지는 시간은 바로 광고 속 클래식 음악입니다. 전자제품 광고에도, 커피 광고에도, 또 자동차 광고에도 이런 클래식 음악이 자주 쓰이곤 하는데요. 딱 들어보면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는데 무슨 광고였더라? 하면서 궁금해지실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광고의 배경음악이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이 곡은 슈베르트의 아흥의 순간 3번입니다. 멜로디에서 표현되는 러시아풍의 정취 때문에 러시아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흥의 순간에 실린 6개의 곡 가운데서 가장 짧고 간결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단조인데도 불구하고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 덕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느낌 덕분에 이 곡은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흥의 순간은 여러 CF에 등장했던 배경음악인데요. 한 통신사 광고에 많이 이용됐다고 하네요. 방금 나왔던 음악은 한 커피 광고에 나왔던 흥겨운 협주곡이죠.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였는데요. 왈츠의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 참 인상 깊은데요. 1866년에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맛봤는데요. 그때 국민의 슬픔과 우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쾌활하면서 애국적인 곡이 탄생한 거죠. 클래식 음악을 광고에 사용하면 좋은 점이 제품의 이미지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 광고에 클래식 배경음악을 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리지널 원두의 맛을 클래식하게 담았다 라고요. 자, 그럼 다음 음악을 또 들어볼까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의 프렐류드 BWV 851 6번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 실린 프렐류드였습니다. 여기서 클라비어란 당시 독일어로 건반악기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바흐가 만들어낸 피아노 연습곡입니다. 단순한 연습곡을 뛰어넘은 최고의 예술적 표현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또 음악의 구약성소로 불릴 만큼 평균율은 정말 반드시 들어야 할 클래식 명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레의 줄거리는 간단한데요. 클라라를 비롯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기쁘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생지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습격해오죠. 호두까기 인형이 병사 인형들을 지휘해 맞서지만 전왕은 불리하기만 합니다. 이때 클라라가 슬리퍼를 던져서 생지왕을 쓰러뜨리고 생지들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로 변신해서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클라라를 과자나라에 초대하죠. 각 과자를 상징하는 요정들이 차례로 춤을 추고 나서 모두가 한데 모여 다시 흥겹게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발레 전곡을 기준으로 해서 서곡을 포함해 총 16곡이 90분에 걸쳐서 연주되는데요. 호두까기 인형은 동화 속 판타지 세계를 무대 위에 그대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아기자기한 춤이 매력적이죠. 방금 들으신 작은 서곡은 원래 발레 전곡 버전에서는 서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모음곡 버전에서 작은이란 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소나타 형식에서 발전부를 뺀 형태의 구성으로 현과 목 간의 사랑스런 연주가 돋보이는 행진곡풍의 곡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성격 춤곡인데요. 성격 춤곡에는 약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춤곡은 행진곡입니다. 쥐장조 4분의 4박자로 발레에서는 1막의 두 번째 곡이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싸고 행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사탕요정의 춤인데요. 분명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곡이죠. 2막의 5번째 곡 파드대의 3번째 순서에 해당합니다. 첼레스타가 신비로운 선율을 연주하는데요. 이 첼레스타는 1886년에 발명된 건반악기로 차이콥스키가 파리 여행 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악기의 독특한 음색에 매료된 작곡가는 지인에게 첼레스타를 사놓으라고 부탁하면서 림스키-코르사코프나 글라주노프에게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발레곡에서는 이 곡 이외에도 여러 대목에서 첼레스타가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러시아의 춤 트레팍입니다. 러시아의 춤 트레팍은요, 2막의 디베르티스망 중 4번째 곡입니다. 디베르티스망이란 여러 무용수가 번갈아 다른 춤을 추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개 줄거리와 상관없는 볼거리 위주의 춤으로 진행되죠. 트랩학은 러시아의 전통 민속춤인데요. 현 위주의 빠른 곡이 아주 활기찬 느낌입니다. 지금 나오는 곡은 중국의 춤입니다. 아라비아의 춤 바로 뒤에 등장하는데요. 바순과 더블 베이스의 뒤뚱거리는 듯한 리듬을 타고 플루트가 낭낭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꽃의 왈츠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디베르티스망에 이어 등장하는데요. 사탕요정의 시녀 24명이 추는 군무 장면, 서주를 지닌 확장된 왈츠, 서주에 이어 하프의 카덴차풍 경과고를 지나서 호른이 기품있고 우아한 주제를 연주합니다. 이후에도 클라리넷, 플루트 등이 가세해 성대하고 화려하게 클라이맥스를 구축한 다음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북방의 왈츠 왕이라고 불리는 차이콥스키의 왈츠 중 손에 꼽을 만한 걸작이죠. 차이콥스키의 이름하여 3대 발레 중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비하면 길이도 좀 짧고 분위기도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친숙해지기 쉬운 감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작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애상적인 분위기 없이 밝고 달콤한 선율이 흐르면서도 극적인 효과 또한 충분히 살리고 있죠. 또 당시 러시아에는 생소했던 악기인 첼레스타를 활용해 음색면에서도 독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늦가을 또는 겨울쯤이 되면 항상 그래왔듯이 이 호두까기 인형이 활발하게 공연될 텐데요. 그때 한번 차이콥스키가 만든 환상의 나라를 직접 체험하러 가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연휴라는 말이 이렇게 설레는 말인 줄 몰랐네요. 여러분은 오늘 귀향버스를 타고 내려가시나요?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루한 귀향길에 이 클래식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사가 있는 팝은 오래 들으면 피곤해진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차 안에서 1시간 내내 힙합 노래만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한 노래가 듣고 싶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린 이 클래식을 꺼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한 주 즐겁고 포근한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서수희, 진행의 이지수였습니다.